음. 네, 이제 어깨 통증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날이 추워지는 시기에 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료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어깨 통증도 목 통증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목 통증,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0년도에 어깨 질환 환자 수를 봤을 때 이제 160만 명 이제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2015년도부터 200만 명 이상 이제 늘게 되었고 2022년 보면은 이제 2021년에 49만 명, 250만 명에서 거의 250만 명에서 22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240만 명 2010년도부터 보면 거의 한 12년 정도 해서 거의 한 80만, 90만 정도. 굉장히 이제 어깨 통증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제 성별을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에서 56%,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 여성분들이 조금 더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 자세하게 나온 건 없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아마 남성분들보다는 근육량이 좀 낮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그냥 추측 정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여성분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질환을 호소하는 이제 양상도 조금 다른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십견, 어깨 질환에서 보통 오십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에게서 많고 남성분들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 보면 이제 연령별 환자 비율 아까 제가 50견 말씀드렸었는데 50쯤 되면 아프기 시작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여기 환자 비율로 봐도 50대가 가장 높죠. 50대는 이제 거의 30%에 육박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은 이제 60대, 20한 5% 정도 이렇게 50대가 1위, 60대가 2위, 40대가 3위 이제 이렇게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 20대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20대가 3%, 30대가 6% 이렇게 나와서 조금 적어 보이긴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많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50견이라고 안 하고 30견, 40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해부학적 구조로 봤을 때 팔변 어깨 관절은 굉장히 불완전한 관절이에요. 지금 왼쪽 사진 보면은 이제 윗팔뼈가 여기 날개뼈에 보면은 이제 끝부분에 관절와라는 부분이 있는데 윗팔뼈가 이 관절와라는 부분에 지금 왼쪽 모습은 떨어져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런 식으로 윗팔뼈가 끼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속옷처럼 딱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윗팔뼈 조직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윗팔뼈가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관절은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그 대신 어깨 관절의 장점은 이제 움직임 범위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굉장히 넓죠. 팔을 올릴 때 위로 이제 180도 옆으로도 잘 들어지고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 이렇게 안정성은 떨어지는 대신 움직임은 굉장히 많다. 안정성이 높은데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어깨 통증이 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형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에도 뭐 슬랩병변이니 뭐 충돌 증후군이니 뭐 어깨 질환은 뭐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보이는 이 세 질환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50쯤 되면 아프다라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윗팔뼈는 날개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인데 가운데 이제 관절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왼쪽에 그림 보면은 이제 관절낭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윗팔뼈랑 날개뼈, 뼈랑 뼈끼리 부딪히는 구조가 되는데 뼈랑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통증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뼈랑 뼈 사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윤활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팔을 움직이고 할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낭이 이제 색깔이 변해서 굳어 있는 모습입니다. 관절낭이 유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십견을 다른 말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될 조직이 이렇게 굳어버리니까 당연히 팔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십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팔뼈, 날개뼈 사이에 있는 윤활액,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팔을 이렇게 들고 움직이고 할 때 회전근이라고 하는 이제 근육들이 팔을 움직일 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요. 팔을 이렇게 드는 과정에서 약간 팔뼈를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힘줄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왼쪽 그림 보면은 이제 힘줄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파열이 일어나게 돼요. 움직임이 안 나오게 되면. 그래서 옆에 오른쪽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면은 이제 끊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정도를 나뉘어서 뭐 얼마나 끊어졌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팔뼈가 움직일 수 있는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근육이 찢어진 거다. 보통은 이제 여기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보통 이제 이 근육 힘줄 부분에서 끝부분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모식견하고 회전근개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모식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이제 관절낭이 이제 염증이 생긴 거라 팔을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가 굳어서 팔을 뭐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어느 범위로든 움직이려고 하는 통증이 나고, 밤에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 경우가 많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어올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올리는 범위에서 나 어깨 아파요 하다가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가는 순간 통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들어올릴 때 통증 없는데 하고 조금 더 올려가 보면은 한 이 범위에서 거의 한 60도에서 한 120도 범위에서 이 부분에서 통증 나요. 또 그 이상 팔을 올리게 되면은 통증 다시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회화 관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까 앞에서 회전근 끝부분, 힘줄 부분에 이제 칼슘이 침착하게 되면서 이제 뼈는 아닌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걸 이제 석회화 됐다 해서 석회화 건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끝부분 보통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체충격파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체충격파로 계속 그걸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속 두드려서 그 부분을 깰 수 있게끔 체충격파도 많이 하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질환을 봤는데, 지금 여기 석회화 건염도 그렇고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끝부분, 앞에서 회전근개 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끝부분, 이 부분이 보통 이제 많이 다치죠. 이 부분,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끝부분.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데 뭐 원인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인데,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통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자세.
결국에는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자세랑 어깨랑 연관이 있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제 팔을 올리게 될 경우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보면 날개뼈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다시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팔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개뼈도 이렇게 보조적으로 같이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견봉하 공간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흔하게 이제 등 앞으로 이렇게 허리 굽고 등 굽은 모습을 하게 되면 팔뼈를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 아까 제가 말한 견봉하라는 공간이 좁아져요. 이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보면은 끝부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마찰이 생기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뭐 충돌 요소가 생기는 거고 회전근개 게 파열도 생기는 거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정상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바른 자세에서 움직일 때는 날개뼈가 보조적으로 움직이면서 날개뼈랑 윗팔뼈 사이에 견봉하 공간이라는 게 생겨 있어야 되는데 등이 이렇게 말려서 날개뼈가 앞으로 굽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견봉하 공간이 없어진다. 날개뼈의 움직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좁아진 견봉하 공간으로 인해서 팔을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근육이 계속 그 부분하고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세와 어깨 통증이 연관성이 많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등이 말리고 어깨가 말렸다고 해서 뭐 100% 전부 다 뭐 어깨 통증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은 어깨가 말려 계세요. 그만큼 어깨를 피는 등을 피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견봉하 공간. 팔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근육은 이제 팔뼈를 끌어당기게 되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지 끌어당기고 다시 내리고 끌어당기고 내리고 하는 게 쉽겠죠. 그런데 공간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 좁은 틈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끓기고 상처나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깨를 펴고 등을 펴는 게 중요하다. 보통 이제 등 굽으신 분들 보면 옆에서는 이제 파악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이 굽은 모습, 이제 왼쪽은 이제 등 굽은 모습, 오른쪽은 이제 등이 펴져 있는 모습, 이렇게 등 굽어 있는지 아닌지 옆 사람 한번 체크도 한번 해 주시고, 자, 난 등이 굽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면 모습에서 보면은 왼쪽 사진과 같이 손등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등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어깨가 말렸구나.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엄지손가락을 정면을 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팔의 위치도 왼쪽은 다리 앞에 팔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사진 보면 팔이 다리 옆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보이면서 다리 옆에 팔이 있는 게, 손이 있는 게 제일 좋다. 거울로 보시거나 이제 옆 사람 보시면서 아, 손등이 많이 보이네, 혹은 손이 다리 앞에 있네. 이런 걸로 아, 내가 어깨가 말렸구나 파악도 하실 수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걸음걸이 한번 보면은 손등이 앞으로 이렇게 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팔 스윙이 앞뒤로가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산책할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팔을 옆으로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어깨가 많이 말린 거다. 팔 스윙을 앞뒤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내 손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로 내 어깨가 말렸구나 안 말렸구나 확인도 하시고 엄지손가락이 내가 많이 말렸으면 엄지손가락을 좀 정면으로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세도 좀 바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와서 어떻게 그러면 어깨 통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팔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쪽의 그림처럼 날개뼈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동영상에서도 팔뼈 이제 90도만큼 들 때 날개뼈가 살짝살짝씩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견봉하 공간이라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팔을 우리가 180도 들 때 팔뼈에서는 120도 정도 그리고 날개뼈에서는 60도 정도 움직임이 생기는데 뭐 그 각도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날개뼈가 같이 보조로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움직일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근육들 이제 상부 승모근이라고 해서 위쪽에 붙은 근육이 위쪽으로 당겨주고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날개뼈를 밑으로 당겨주고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날개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앞에 세 근육이 팔을 올릴 때 어떻게 근육이 개입되고 있는지 근전도를 이용해서 나타낸 건데 처음에는 이제 상부 승모근, 전거근이라고 하는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먼저 쓰이다가 점점 올라갈수록 하부 승모근이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못 쓰이게 되면 지금 이것처럼 왼쪽에 그림 보면은 날개뼈가 같이 움직여져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팔을 올렸을 때는 지금 날개뼈를 안 움직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팔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날개뼈 만지면서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쪽이 더 잘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지. 그래서 날개뼈 운동을 하는데 날개뼈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안쪽, 바깥쪽, 그리고 팔을 들게 되면은 날개뼈가 벌어지면서 상방회전의 움직임, 그리고 날개뼈가 안으로 모이는 이제 하방회전의 움직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큰 동작으로 보면, 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는데, 지금 팔을 앞으로 하고 위로 하고 뒤로 하고 밑으로 하는 이러한 움직임 보이시죠? 크게 앞으로 위로 뒤로 밑으로 하는 이러한 움직임.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 으쓱하는 동작에서 내가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날개뼈,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날개뼈를 잘 움직여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크게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원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도 좋고 하실 때 팔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앞으로 움직이는구나, 위로 움직이는구나, 뒤로 움직이는구나,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날개뼈가 움직이고 있구나. 파악을 하시면서 돌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에 이제 운동들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그냥 논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보고 제가 그거를 참고로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뭐 50견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그 회전근개 파열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들이 다 조금씩 달라서 일단 크게 할 수 있게끔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둥근 어깨, 그러니까 어깨가 말려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깨가 말려서 통증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가 말리신 분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문인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앞에 세 근육 말했었는데 앞톱니근이라고 하는 이제 정거근, 이제 아래 등세모근이라고 하는 하부
하부 승모근 이 중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을 제가 앞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정거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근육 이렇게 옆에 이소룡 보면은 광배근 옆에 이제 활배근이라고 하는 이제 광배근 이제 포즈를 취했을 때 옆에 갈라지는 근육이 있죠. 이제 갈비뼈 쪽에 이제 그 근육을 정거근이라고 하고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승모근은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승모근 많이 뭉쳤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부 승모근 있는 이 부분. 상부 승모근은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제 어깨까지 이렇게 위쪽에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부 승모근 밑으로는 이제 하부 승모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을 운동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 스트레칭도 하고 이거는 이제 슈러그라고 해서 아까 제가 지금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위아래로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했던 어깨 돌리는 운동과 유사한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저번에도 했었고요. 팔 돌리는 외전 운동.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부 승모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제가 여기서는 이제 날개뼈 인지를 하기 위해서 날개뼈를 뒤로 당길 수 있게끔 날개뼈 뒤로 당길 수 있게끔 하는 인지 훈련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목 스트레칭 먼저 이 목 스트레칭도 목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습 나쁜 자세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미리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팔을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돌려주시는 이유는 지금 왼쪽에 그림 보면은 안 돌리고 했을 경우 어깨가 이렇게 말려서 목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팔을 오른쪽 사진처럼 팔을 돌림으로 인해서 어깨가 이렇게 펴질 수 있게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머리를 쭉 옆으로 가서 늘려주시는 게 좋다. 하실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어깨를 펴주는 거. 그리고 어깨가 위로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를 밑으로 눌러주는 움직임을 주면서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제 앞으로 하는 목 뒤쪽 스트레칭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잠깐만 정지해 보면은 제가 좀 안 좋은 모습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왼쪽에 사진 보면은 지금 등이 좀 제가 굽게 해서 찍은 거거든요. 등이 지금 왼쪽의 모습은 등이 굽은 거, 오른쪽의 모습은 등이 펴진 상태에서 머리만 숙여지는 거. 목 스트레칭 할 때, 자, 머리 앞으로 숙여보세요 했을 때 머리만 숙여지는 게 아니라 등까지 같이 숙여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은 핀 상태에서 이렇게 목만 내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게 나쁜 자세는 차이가 좀 더 확연히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튼 등이 왼쪽은 굽은 모습, 오른쪽은 등이 펴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등이 굳게 되면 당연히 머리가 조금 더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머리를 더 내리는 것보다 등을 펴고 머리를 숙여주시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벽에다 대고 팔을 이렇게 내리는 움직임인데 이거는 벽이 있으면 벽에다 대고 하셔도 되고 지금 그냥 앉은 자세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실 때는 팔꿈치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끔 최대한 일자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최대한 쭉 내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천천히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등을 쪼아주는 움직임인데 이것도 천천히 하시면서 날개뼈가 이렇게 모아지는구나. 팔을 올릴 때 날개뼈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팔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팔꿈치가 보통 팔을 더 많이 내리기 위해서 팔꿈치가 손보다 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분들이 계세요. 내릴 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어깨가 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벽 대고 하는 거거든요. 뭐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저는 지금 밴드를 잡고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는 밴드를 안 잡고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굳이 이거 밴드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움직임. 회전의 움직임을 주는 건데, 이때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을 시켜서 앞뒤 좌우 흔들리지 않게끔 해놓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돌리는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엎드려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하기는 조금 제한이 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슴을 살짝 들어줘서 허리 위쪽에 긴장감이 들어오게 하면서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돌려주면서 여기 날개뼈를 이런 식으로 날개뼈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것도 너무 날개뼈를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면 상부 승모근 어깨 위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날개뼈를 모으되 너무 많이 억지로 모으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랑 등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고, 앉은 상태에서도 팔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날개뼈 모아주는 움직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원인이 뭐든 일단은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움직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에서 날개뼈가 같이 움직여지면서 견봉하 공간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음, 어떤 통증이든지 일단은 통증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바른 자세 유지해 주시고, 혹시나 이제 어깨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움직이거나 당장 그런 움직임들보다는 어깨를 잘 움직여서 날개뼈가 잘 쓰일 수 있게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네발디기라고 무릎 댄 상태, 팔을 댄 상태에서 이렇게 날개뼈가 벌어지는 움직임, 날개뼈가 모아지는 움직임. 지금 날개뼈 벌어지고 날개뼈 모아지고 이렇게 할 때 허리는 이제 일자. 요가에서 보면 이제 허리까지 동그랗게 말면서 하는 자세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등만 움직일 수 있게끔. 머리가 앞으로 너무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 안 되고, 어깨는 내린 상태에서 어깨는 으쓱하듯이 귀 쪽으로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는 밑으로 엉덩이 쪽으로 눌러주면서 날개뼈 움직임이 만들어지게끔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건 끝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날개뼈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운동해 주시고,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좋다. 이것으로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